밭의 경계도 나누고 야생동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만든 펜스입니다. 최적관리 기법의 속도. 저기 비닐 쓰레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그 펜스, 망 같은 게 다 설치되어 있고, 아까 그 밭인데 여기 보면은 물 빠지는 길이 나 있는데 잡초가 너무 많네요. 그리고 사진상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다 물 빠지는 수로처럼 만들어 놨어요. 물이 빠지는 수로인데요. 물이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농촌 쓰레기는 아니지만 비닐 쓰레기가 버려져 있네요. 맛있게 드셨나봐요. 여기 식생 밭두렁입니다. 경작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잔디로 막아놨어요. 짜잔. 잔디. 안녕하세요, 비에이브입니다. 오늘은 농촌에서 비정오염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적관리 기법을 함께 살펴보아요. 최적관리 기법은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에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주변의 비정오염 실태를 확인해볼까요? 배수로 주변은 각종 쓰레기와 토양으로 넘쳐 흘러 지저분해 보이네요. 배수로 주변이 지저분하면 토사의 외부 유출 혹은 배수로 바닥 침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또한 쓰레기들이 배수로 입구를 막게 되면 수압이 높아져 누수의 원인이 돼요. 이곳에 적용된 최적관리 기법은 바로 초생수로. 초생수로란 경진의 배수로에 식생이 자라게 하여 배수로 바닥 침식 방지는 물론 농지에서 발생되는 토사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고랑이에요. 고랑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흙만 있다면 비가 올 때 토양이 유실되며 비정오염을 일으켜요. 이에 활용하는 최적관리 기법은 지표 피복. 고랑 사이에 볏짚을 덮어주면 비정오염도 줄이고 보습 효과로 생산량도 더 늘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최적관리 기법과 농촌 비저오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지 않죠? 비저오염 예방을 위한 한 걸음을 함께 내딛어요. 갑자기 무슨 전수 퀘스트야? 공부의 길? 재밌어 보이긴 한데. 좋아, 해보자. 이 모자를 받아서 쓰면 수락이 되는 건가? 아니 그래도 계속 기분 나빠. 사냥아, 왜 더 이상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거야? 뭐가 문제니? 물이 맛이 없잖아. 네가 주는 물은 너무 더럽다고. 에휴, 이제 물 좋은 곳에 이사를 가야 되나? 아, 물이 문제였구나. 그래, 그럼 비저오염 최적관리 기법을 이용해서 수질을 개선해볼까? 좋아, 이제 다시 로그인해서 최적관리 기법을 적용해보자. 안녕, 난 물의 정령 방울이야. 환경부에서는 비저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울산시, 대전시, 안동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순환 선도도시를 조성하고 있어. 이를 통해 수질 개선은 물론 열섬 현상 완화와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지. 둘째, 저영양 개발 기술 요소를 적용한 빗물 유출 제로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주거지, 산업지역 같은 개발지역에서 자연상태의 물순환과 유사하도록 기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거야. 이를 통해 강우시 홍수 및 수질 악화에 사전 대비하고 가뭄 때는 하천, 원천화 등 물순환 왜곡을 해소할 수 있어. 셋째, 비저오염 물질의 이동 경로 및 부화물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비저오염 물질의 관측 자료를 확보하고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 또 이 자료를 토대로 비저오염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과학적인 비저오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이렇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저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너도 앞으로 생활 속에서 비저오염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저희는 오늘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저오염 실태와 최적관리 기법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바로 경기도 의왕시 왕림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은 면적의 논과 밭이 있습니다. 마침 이곳에 첫 번째 비료오염 사례가 보이네요. 바깥으로 노출된 밭 토양이 빗물에 의해 쓸려 내려간 모습인데요. 이러한 나지 상태보다는 밭 토양 표면을 피복하는 것이 토양 유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농촌하면 논을 빼놓을 수 없겠죠. 논에서 배출되는 물의 비료 성분 또한 비저모염의 원인이 됩니다. 비료 성분을 담고 있는 물의 약 70%가 물고라는 배출구를 통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물고의 높이를 5cm만 높여도 질소와 인의 지표 발생 부하량은 약 25%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도의 농업기술원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맞춤형 시비 처방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비저모염원의 마지막 사례는 가축 분뇨입니다. 방치된 가축 분뇨는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를 막을 수 있는 덮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퇴비사를 통해 가축 분뇨를 퇴비로 전환하여 농작물을 기르는 데 사용하면 비저모염 예방과 화학 비료 대체에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저모염 실태와 최적관리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행동으로도 비저모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코프렌들리예요. 오늘은 농촌 마을에선 어떤 비저모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비저모염원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해시의 대동마을로 찾아갔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마을 인근의 수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숲풀에 덮여 있어 잘 보이진 않지만 사이사이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여기는 더 심각하네요. 특히나 이런 하수구 근처에 많은 폐자재나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이 쌓여 있으면 비 오는 날 빗물을 통해 빗점 오염 성분들이 녹아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마을 주변의 수로까지 살펴봤으니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설 폐기물들은 빗점 오염원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건설 자재들은 빗물에 녹이 쓸어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욱 처리에 유의해야 하는 폐기물들 중 하나예요. 녹조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무엇보다도 다 쓴 농약통이 버려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물길은 선악동강 지대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낙동강으로 이입된 물들은 수처리 시설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순환해서 되돌아와요. 그러니 다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욱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유익한 영상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빗점 오염 예방 에피소드 3 빗점 오염 예방 농촌 관리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빗점 오염 예방 여우비 서포터즈 경화수월입니다. 이번에는 농촌 지역의 빗점 오염 예방을 위한 최적 관리 기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왔어요. 최적 관리 기술이란 영어 Best Management Practices를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로서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농업지역에서 적용되는 최적관리 기술은 방풍림, 식생여과대, 초생수로, 하한림 완충대 등이 있습니다. 방풍림은 일종의 나무숲으로 바람에 의한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생여과대는 경작지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폭의 다년생 식물을 심은 것으로 유출되는 흙탕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생수로는 경진의 배수로에 식생이 자라도록 하여 배수로 바닥의 침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농지에서 발생되는 토사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한림 완충대는 하천대 고수부지에 식생이 자라도록 관리하여 농지에서 발생된 토사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농촌의 빗점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허천 산너울 마을은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빗물 관리 시스템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협력하에 빗물 관리 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례는 부족한 것이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사례가 되는 것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빗점 오염 예방 서포터즈 경화수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의 시작인 9월에 접어들면서 벼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덩달아 불청객인 새들로부터 곡식을 지키기 위해 허수아비들이 논과 밭으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여기 불청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논밭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들입니다. 해마다 논밭에 버려지는 쓰레기들과 화학 농약 성분으로 인해 지구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가을 냄새와 함께 찾아온 지구의 병.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빗점 오염 예방을 위한 농촌의 최적관리 기술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밭을 갈아 만든 고랑이 있습니다. 밭을 갈아서 생긴 파도 모양의 굴곡에서 낮아진 부분을 막고 있는 고랑. 고랑은 흙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더하여 작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병을 고치는 아주 탁월한 녀석입니다. 이번에는 회관의 한 기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수거용기함. 논두렁을 어슬렁거리다 보면 빈 농약 포장지나 농약병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지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거용기함을 설치해 다른 것들과 분리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방법들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닐 거적 대신 친환경적인 볏짚 거적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농약병, 비료포대 등 방치 및 소각은 자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비예보 시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습관 하나로 지구의 병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비점오염 예방 서포터즈 레인보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비점오염원 예방 서포터즈 팀 전화이복입니다. 오늘은 저 당근이 농촌의 최적관리 기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적관리 기법이란 최적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도시, 농촌, 산림 등 지배적인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사례를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농업 비점오염원은 법률적 용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농경지에 살포된 농약, 비료, 가축 분뇨, 퇴비액 발생과 농경지의 토양 유실과 같은 농업활동과 관련된 불특정 오염 발생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위한 썰어질 작업으로 발생되는 흙탕물, 강우에 의한 토양 유실이나 농약 성분의 발생과 같은 것들이 농업 비점오염원입니다. 그럼 위의 비점오염원들을 위해 환경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하나로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와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환경에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다루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비점오염 예방 서포터즈 또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비점오염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저감시설을 관리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 오염원 자료에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의 국고를 보조하거나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며 하수 저류시설, 완충 저류시설, 가축 분뇨 처리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은 환경부뿐만이 아닌데요. 환경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러 기관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6군데의 중앙정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화위복팀에서 준비한 농촌의 최적관리 기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정부에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도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쿨린뉴스 여우비입니다. 농촌에서 잦은 비로 인한 토양 유실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US 에디식에 따르면 매년 단위 면적당 코끼리 14마리의 무게와 맞먹는 양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다는데요.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박찬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농촌의 비점오염을 연구하고 있는 박찬희입니다. 농촌의 비점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인 최적관리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적관리 기술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밭의 토양 표면을 볏짚 거적으로 피복하면 토양 유실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아무것도 없는 나지 상태이고
오른쪽은 볕이 꺼적으로 피복한 상태입니다. 동일한 강우와 경사 조건으로 비가 오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볕이 꺼적을 덮어주면 쓸려 내려오는 흙탕물의 양이 낮은 상태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또 다른 최적관리 기술도 있을까요? 먼저 도시에서 사용하는 투수블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침투 집단이 있는데요. 침투 집단을 묻어놓으면 비가 왔을 때 물이 땅속으로 더 잘 스며들게 됩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밭을 경운할 때 물이 빠져나가는 지점에 작은 웅덩이인 침사구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웅덩이에 모이게 한 후 땅으로 흡수되게 하여 빗물이 흙과 비료, 농약을 끌고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림과 같이 침사구 내에 침투 집단을 설치하면 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많은 물을 수용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적관리 기술이 토양 유실을 방지해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이군요. 그 외에도 적정량의 농업용수 공급하기, 시비 처방을 통해 꼭 필요한 양의 비료만 사용하기,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비가 오기 전 비료나 농약 살포 자제하기 같은 행동으로 농촌의 비점오염 예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쿨린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과도한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 등 다양한 비점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어. 농촌 분야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아. 여기서 최적관리 기법이란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기법을 말해. 농경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 빗물과 함께 논밭의 흙과 비료, 농약 등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비점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최적관리 기법으로는 침사구가 있어. 물이 빠져나가는 지점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두면 강우 시 유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침투 집단을 이용한 방법이야. 집단을 땅에 묻어두면 밭 고랑물이 바로 배수로로 흘러내려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효과가 있어. 세 번째는 잔디 식생 여과대야. 이 방법은 밭의 경사, 하단부에 잔디 등으로 투생들을 조성해서 토사의 유출을 저감하는 방법이야. 네 번째는 식생 밭두렁이야. 밭 중간에 둑을 쌓고 식생이 자라도록 해서 토사 유출을 줄이는 방법이야. 이외에도 논에서 배수물골을 조절하여 배출을 저감하는 물고 조절 장치와 벽집 거적을 이용해서 토양을 피복하는 지표 피복 방법 등이 있어. 농촌의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협조도 필수적이야. 비점오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첫 번째, 비료는 필요한 양만 사용해야 해. 두 번째, 비가 오기 전 비료나 농약 살포는 자제해야 해. 세 번째, 농업용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소각하면 안 돼. 네 번째, 논에서 하천으로 바로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물고 관리를 해야 해.